안녕하세요. 프랭클린 리비스의 대중문화 이론 파트를 맡은 영상학과 유재영입니다. 우선 저는 프랭클린 리비스가 책에서 다루는 대중문화 이론 자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프랭클린 리비스가 대중문명과 소수문화라는 책에서 밝혔던 그의 생각과 그의 간단한 소개를 한 후 수업 내용 중 접목시킬 수 있는 관련 이론인 컬티베이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론 소개입니다. 대중문화는 시각에 따라 매스컬처 또는 파퓰러 컬처라고 부릅니다. 이는 산업혁명 이후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일어난 경제적, 기술적 변화에서 유래된 근대 대중사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문화를 뜻하고, 또 대중사회를 배경으로 대량 생산, 대량 소비되는 문화를 뜻하며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고 형성된 생활양식이나 사상까지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대중문화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은 앞서 말했듯 표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둘은 대중을 보는 관점, 개인을 보는 관점, 시선의 긍부정 정도로 차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매스컬처는 대중을 양적 측면으로 바라보고 파퓰러 컬처는 대중을 질적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또 매스컬처는 개인을 개성과 가치가 없는 개인, 즉 숫자로서만 의미가 있는 개인으로 바라보며, 파퓰러 컬처는 개인을 서로 다른 특별한 개개인, 질적인 가치를 지닌 개인으로 바라봅니다. 이를 통해 매스컬처는 대중 자체를 경멸적,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파퓰러 컬처는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를 간단히 시각화하며 이런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매스컬처는 사람들을 숫자로서만 의미를 두고 개개인의 차이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반대로 파퓰러 컬처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개인마다 질적인 차이를 가진 각각의 개인으로 바라보죠. 그렇다면 이 대중문화에 대한 현대의 관점은 어떨까요? 현대의 관점은 크게 저급한 문화, 상업적 특성, 이데올로기적 특성, 저항성, 능동성, 일상성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저급한 문화, 상업적 특성은 후에 다룰 리비스주의와 유사하며, 능동성과 일상성 2가지는 리비스주의와 반대되는 관점입니다. 우선 저급한 문화라는 관점을 자세하게 보면, 이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엘리트와 대중이 나뉜다는 엘리트주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문화 보수주의자입니다. 이들은 엘리트 문화와 다르게 대중문화가 저급하고 야만적이며 분열성과 파괴성을 지니고 있고, 대중사회를 역사의 퇴보이며 문명의 타락이라고 취급합니다. 다음으로 상업적 관점입니다. 이들은 대중문화는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게 되는 상업문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대중문화는 텍스트 창작자와 대중으로 나뉘며, 그들이 자극적이고 원초적인 문화를 생산한다고 보며 대중문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능동성, 일상성은 이 둘과 반대입니다. 대중을 능동적인 의미의 생산자로 바라보며 자신의 방식으로 텍스트를 해독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능동적 관점이고, 대중과 엘리트 계급이 타고난 차이가 없으며 노동계급의 문화가 가진 건강하고 미학적인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일상성 관점입니다. 여기까지 대중문화 이론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에 대한 현대의 관점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등장하는 리비스는 어떻게 대중문화를 받아왔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리비스는 영국 캠브리지생의 학자로 캠브리지 대학에서 영어영문학부 대학원을 수료했으며 대중문화에 대한 관점을 담은 책을 다수 출판하였습니다. 후에 계속 등장하는 스크루팅이라는 영문학 비판 잡지의 편집장으로 20년 동안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업적이나 관점을 간단히 정리하고 들어가자면, 그는 1930년대 대중문화 엔터테인먼트 형태에 대한 관점을 표명하고 문학을 비평했으며, 앞서 등장했던 엘리트주의처럼 교육받은 소수만이 위대하고 좋은 문학과 예술작품을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대중적 언론, 광고, 방송, 대중문학에 대해 분노를 주장했으며, 문학은 삶의 긍정이며 대중문화는 삶의 부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대중문화에 상당히 부정적인 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의 대표저서인 1930년에 출판된 대중문명과 소수문화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크게 4개로 나누자면 소수문화주의, 미국화 반감, 영화 비판, 광고 비판으로 순차적으로 나눠집니다.
우선 소수문화주의를 주장하며 대중문명을 비판하며 책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소수는 지식이 있고 기준을 정하고 가치를 알며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아는 사람들을 뜻하며 문화의 매개체가 사라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소수가 필요하다며 책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시각화하면 이렇게 특별한 소수와 특별하지 않은 다수로 그릴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리비스는 문화의 미국화, 즉 대중화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코카콜라지에이션, 맥도날드제이션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미국 문화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나타내고 미국 문화의 대중문화적 성격에 대해서는 하향평준화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노먼 에인젤의 나쁜 문화는 좋은 문화를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는 말을 언급하며 여기 시력화에서 볼 수 있듯 미국의 문화적 재화, 서비스, 문화 자체 등 미국화라는 나쁜 문화가 결국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리비스는 영화에 대해 비판합니다. 영화는 앞서 언급했던 책이나 신문보다는 훨씬 강력한 영향을 가지는 대중매체라고 설명합니다. 사회에 더 큰 위협을 가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시각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동적인 기분 전환을 제공하는 심각한 예술적 매개물이라고 설명하며 대중적인 영화의 등장에 대해 리비스가 상당히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그는 광고를 포함한 모든 상업적 문화에 대해 비판합니다. 광고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즉 대중에게 어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광고를 제작하기 위해 행해지는 실무조사, 시장조사, 광고 카피의 개발 등 전반적 모든 과정을 비판하며 재앙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들처럼 이렇게 리비스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중문화들의 요소들이 대중들을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수업 내용과 이러한 대중문화 이론은 어떻게 접목시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수업 시간에 다룬 여러 이론 중 컬티베이션 이론을 가져와 봤습니다. 컬티베이션 이론은 조지 거브너의 1967년에 실시한 프로젝트로 시작된 이론입니다. 이 컬티베이션은 TV 시청 수준이 사람들의 세계에 대한 믿음, 예를 들면 폭력에 대한 믿음, 소수자 역할, 성역할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입니다. TV에서 등장하는 어떠한 요소가 컬티베이트, 즉 배양된다는 의미죠. 이 컬티베이션 이론은 리비스주의와 비슷한 전제를 가집니다. TV 등의 대중미디어가 셰프 스토리텔러, 즉 일관되고 현저한 메시지를 내보내는 메인 스토리텔러이며 대중들은 미디어 선택지가 없이 일방적으로 시청당하고 긴 시간 동안 몰입하여 실제 세계와 다른 민월드를 형성한다는 전제입니다. 여기서 민월드는 리비스주의에서는 영화 등등의 좋지 않은 대중문화로 인해 형성된 대중들의 잘못된 인지, 지식 등을 뜻하겠죠. 그렇다면 이 민월드에 대해서 어떠한 잘못된 인지가 있다고 컬티베이션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컬티베이션에서는 크게 세컨드 올더와 퍼스트 올더 두 가지의 오류로 나눕니다. 실제에 대한 믿음, 가치관 등 질적인 사실에 대한 오류를 세컨드 올더, 통계적이고 사실적인 양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퍼스트 오더라고 부릅니다. 세컨드 오더는 정량화할 수 없는 개인적 신념이나 태도, 진술 등에 대한 오류를 예를 들 수 있고 퍼스트 오더는 사건, 직업과 같은 강력한 사실의 빈도나 확률, 분포 추정치 등에 대한 오류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리비스주의와 연관시켜보자면 컬티베이션에서 말하는 메인 스토리텔러인 대중매체가 개인의 태도나 생각, 구매 습관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고 리비스주의에서는 그 대중매체 속의 내용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정리하자면 리비스주의는 문학적 소수, 즉 엘리트가 문학적 정통과 언어의 가장 깨끗한 능력을 살린다, 즉 순기능을 한다고 주장하며 뮤지컬, 영화, 라디오, 만화, 텔레비전 등의 대중매체와 오락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의 문화적 재화, 서비스, 크게는 문화 자체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며 미국 문화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속기 쉬우며 변덕과 편견 취향의 미약함, 습관적 등을 특성으로 가진 대중이란 존재는 대중매체에 휘둘리게 되고
이는 곧 사회에 대한 위협이며 문화재앙의 지름길이라는 문장으로 리비스주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대중문화에 대한 개념과 현대의 관점, 그리고 관점 중 하나인 리비스주의와 그와 관련되어 컬티베이션을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